오늘 영상은 구글에서 발표한 에이전트 관련 논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구글이 에이전트에 대해 42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에이전트 사용법이나 개념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모든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구글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구글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생성형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고 주어진 도구를 사용하여 행동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에이전트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특히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면 사람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에게 여러 도구를 제공하고 아주 개방적인 목표를 제시한 뒤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모델별로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지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것이 구글이 정의하는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논문을 좀 더 살펴보면 에이전트에서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존의 모델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뛰어나지만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죠. 도구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에이전트가 외부 데이터나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외에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활용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구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웹 API처럼 get, post, patch, delete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하거나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행 추천에 활용하는 것처럼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은 에이전트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추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관리합니다.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중단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에이전트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LLM을 심판처럼 활용해서 에이전트의 답변을 평가하고 부족하면 다시 시도하도록 할 수 있죠. 물론 사람이 직접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의 복잡성은 에이전트와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이전트와 모델의 차이점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지식만 활용할 수 있지만 에이전트는 도구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여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브레이브 서치 API와 같은 외부 API를 활용하는 것이죠. 모델은 기본적으로 도구 구현 기능이 없지만 에이전트는 아키텍처 내에 도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에이전트의 인지 아키텍처를 설명하기 위해 바쁜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요리사는 주문 내용, 식재료 재고 등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요리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에이전트의 인지 아키텍처의 핵심은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메모리 상태, 추론, 계획 등을 관리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에이전트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완료하도록 돕습니다. 에이전트의 응답 품질은 모델의 추론 능력과 행동 능력, 올바른 도구 선택 능력, 도구 정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모델의 성능이 좋을수록 에이전트의 성능도 향상된다는 의미죠. 에이전트는 명령을 잘 따르고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도구는 에이전트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언어 모델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뛰어나지만 외부 세계를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영향을 줄 수는 없죠. 따라서 외부 시스템이나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언어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서 배운 만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해도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부족한 것이죠. 구글은 세 가지 주요 도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바로 확장 기능, 함수,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면 에이전트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확장 기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API 엔드포인트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항공편을 예약하고 싶다면 구글 항공 API를 사용하고 가장 가까운 커피숍을 찾고 싶다면 구글 지도 API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에이전트 모델도 사용자의 요청에 가장 적합한 확장 기능을 선택합니다. 확장 기능은 API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함수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재사용 가능한 코드 모듈로 정의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함수를 만듭니다. 에이전트에서도 함수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모델은 주어진 함수 목록에서 어떤 함수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인수를 전달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개발자가 에이전트에게 원본 형식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델 재학습이나 미세 조정 없이 단순히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컨텍스트 창에 넣으면 됩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현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고차원 벡터 임베딩 형태로 저장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컨텍스트 창에 모두 넣을 수 없을 때 RAG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고객 지원 에이전트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용하죠. 구글은 도구를 확장 기능, 함수, 데이터 저장소 3가지 유형으로 요약했습니다. 에이전트 작동의 핵심은 추론, 계획,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입니다. 확장 기능, 함수, 데이터 저장소와 같은 도구는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학습 데이터 외위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함수는 개발자가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데이터 저장소는 에이전트가 구조화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언어 모델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에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에이전트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도구가 더욱 정교해지고 추론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에이전트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 에이전트들을 연결하는 에이전트 체이닝 방식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각 분야에 특화된 에이전트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AI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에는 반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험과 개선을 통해 특정 비즈니스 사례나 조직의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기반 모델의 일반적인 특성 때문에 모두 다르게 만들어지지만 각 구성 요소의 강점을 활용하여 언어 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고 실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구글 논문의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구글이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델 성능이 향상될수록 에이전트의 유용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 논문은 2024년 9월에 작성되었으니 조만간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구글의 에이전트 관련 논문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